8번입니다. 이제 별표 치셔야 되는 게 이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F0가 빵, 그 다음에 이제 F1은 2분의 1, 그 다음에 F2는 3분의 2, 글씨 못 쓰겠어. 3분의 2, 그 다음에 F3은 4분의 3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거 잘 풀지 이제. 잘 풀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랬을 때 이 오른쪽에 이렇게 뭐 F는 몇 차식이라 그랬냐면은 3차식이라 그랬습니다. FS는 3차 가능식이다. 3차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F5를 구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거든. F5 구해봐라. 이게 절대로 이걸 3차식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AX3승 더하기 BX제곱 세팅하고 문제 푸는 그런 수학 문제는 진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우변의 모습이 이렇게 분수로 잡혀 있을 때 있죠? 네. 그랬을 때는 다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세요. 3을 곱해주고 이렇게 곱하긴 하셔야 돼요. 이거는 1분의 0이니까 이렇게 딱 규칙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구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2, 3였나요?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이 됐으면은 여기서 뭔가 이제 동일한 구조의 식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은 것 같은 거죠. 여기다가 그렇지? 네, 딱 모습을 잡아주시고 인수 정리를 쓰실 거면은 요것도 넘기세요. 아유 여기 넘겨서 이 모습을 최종적인 모습을 이 모습으로 바꾸세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딱 체인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 0, 1 하나 올렸지. 1, 1 하나 올리고 2 하나 올리고 3 하나 올린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fx하고 뒤에 빼기 x가 붙어 있는데 이 앞쪽에 누가 붙어 있다? 그렇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 넣었더니 0 된다? 0. 누구 넣었더니 0 된다? 1. 그렇지.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얘가 결과적으로 인수를 다 확보한 거예요. 네. 그렇죠. 0 넣어서 0 됐습니다.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X. x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x-1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x- 얼마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요렇게 인수 확보하시고 최고차항은 아직 모르죠. 네.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p 이런 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p를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적당하게 어떤 인분 값을 하나 대입을 해야 되는데 x에다 얼마나 집어넣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시면은 요건 사라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갑니다. 1. 아우 p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요렇게 만들어지나요? 네. 야 이거 얼마예요? 24. 24. 그럼 이제 p는 24분의 2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요 자리를 24분의 1로 바꿔주시면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요 자리를 바꿔서 는 이렇게 됐는데 요 최고차항 개수가 24분의 1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스트레이트로 x에는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겠다. 5. 그래서 5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으로 문제풀이를 마무리한다. 자, 5를 집어넣으면은 6배의 f5에다가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고요. 24분의 1이 앞에 딱 붙어 있었는데 자 5를 넣습니다. 5를 집어넣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너무 좋죠? 이렇게 지워지고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그럼 F5 얼마가 되고 3분의 5인가요? 이렇게 답은 됩니다. 이게 이제 학교 내신에서 주구장창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아래 거는 19번을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이거는 뭐 니네가 어려워할까봐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에 아까 풀어봤는데 약간 문제에 오류가 됐어요. 20번. 이건 잠시 보고 쌤이 다시 한번 좀 빠져보고 나서 해볼게.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볼까요? 21번. 이것도 이제 뭐
별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그 어느 2차식으로 동시에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말을 했어. 근데 이제 그 px도 인수분해가 되지. 그치? px가 인수분해 이거 x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 얘가 이제 묶었더니 x 제곱에 더하기 2x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요거 인수분해가 한번 되죠? 할 거 뭐 되면 합시다. x에다가 요거 어떻게 되냐면요 x 플러스 3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qx도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qx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0 됩니까 이거?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조립제법을 할 때는 뭐 a에다가 초점을 잡으시면 돼요. 우선은 얘가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4-a에 이렇게 잡혀 있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 a를 없애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없애는 쪽으로. 그럼 이제 x에다 1 집어넣으면 우선 사라지죠. 네. 보통 그게 보통 조립제법을 하는 첫 번째 단서거든요. 그래서 1을 먼저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자 2x 3승 ax 제곱에 여기가 4-a이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떨어지고 곱해지고 여기가 이렇게 더해지고 혹시 못 쓰겠어. 더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했습니다. 이 인수분해를 한번 해봤더니 x-1로 인수분해를 했고 그 다음에 2x 제곱에다가 a 플러스 2의 x에다가 요까지 왔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공통적인 몇 차식이 있다는 거예요. 2차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친구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이 친구라는 거죠. 근데 100%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x가 돼버리면은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빵 돼야 되니? 0 집어넣으면 빵 돼야 되는데 0 집어넣으면 빵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2는 최고차항 개수지만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얘가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만 한다.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 마3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 여기다가 해서 마3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좀 똑똑한 아이들은 그러면은 이거는 제로를 풀었을 때 두 근 중에 하나가 누구다? 마3이다 이거지. 그럼 봐봐. 두 근이 있었을 텐데 이 는제로가 되는 거 하나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다른 근은 뭐냐? 어떻게 한 거예요? 저거 곱. 그렇죠. 두 근의 곱이 얼마니까요? 3이니까요. 바로 잡아내시고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산가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인데 근과계수 관계에 따르면은 두 근의 합을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시험에서 계산도 좀 이뻐지게 만들어주고 깔끔하게 답을 냅니다. 그래서 좀 근과계수를 좀 제대로 보시기를 바래요. 항상.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풀어내면 얼마예요? A는? 6이요. 6인가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2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 세뱃돈 받으면 엄마한테 다 뺏겼거든. 나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다 가져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내 친구들은 다 갖는 거야. 그래서 맨날 엄마가 맨날 뭐 저금한다 그랬는데 그 통장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엄마. 자, 22번. 자, 이건 뭐냐? fx, gx가 있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gx는 제로를 만족시키는 두 근의 차이를 구하시오. 자, 갑니다. 매번 하던 거네, 이거는. 자, 볼게요. fx를요, 이거를 x 3승 더하기 8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모르겠다. 잠시 gx. gx는 2차 이하의 식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근데 또 그 fx를,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자, 몫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가 누구래요? 그렇죠.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 잘하니까요. 자, 이 친구 인수분해 하면은 요거 생기죠? 그렇죠? 요거 인수분해 하면 얘가요. x 플러스 2에다가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요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적어 놓긴 할게요. 세 번째 조건은 f 그렇지. f 마이너스 1이 요까지는 정보를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뭐 GX를 좀 알아봐라 뭐 이런 문제인데 느낌이 오지 않니 이거? 네. GX는 정체가 뭘까? AX 플러스 X 그렇지. 왜냐면 F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란 사실을 알죠. 네. 그렇죠. 근데 이 F 안에서 이런 식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 여기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적어볼까?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내는 거다. 맞춰야 된다 이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 FX 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얘가 이제 x 플러스 2 인수분해 한 모습을 적어놓을게.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까지 적어주고 요렇게 있었고 얘가 뭔지를 모르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f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머지가 돼야 한다는 거지. 네. 근데 때마침 여기 들어있다는 거지 이게. 네. 들어있으면 이 친구는 다시 얘로 나눴을 때 그렇지 묶여야 하고 못 묶이는 애가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x-12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모습은 아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묶여야 되는데 근데 아까 이 gx가 몇 차 이하냐고 2차 이하니까 아마 최고차 한계수만 뭔지 모르는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더 이상 안 묶이는 애가 생겨야 되죠? 네. 그렇죠. 이 자리가 x-12가 된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은 뭐냐면 누구 구하라는 정보입니까? A. 그렇죠. A를 결정해봐라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꼭 대입을 하시면은 이 f-1이 만들어집니다. 좌변은 그래서 우선은 f-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1 곱하기 마일 7 그죠? 1 곱하기 7 곱하기 마일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어렵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7a인가요? 7a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3이 만들어집니다.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표현이 7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 7a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마이너스 21에 마이너스 13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4인가요? 네. 넘어가면 얼마죠? 7. 7이군요. 이게 7 돼버리면서 땅땅땅 A 값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이 요게 1이었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분의 차이. GX가 누구야? 얘가 GX인가?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 GX라는 친구는 x제곱에 뿅뿅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지고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도 우리는 공식을 알죠? 요거는 0의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갑시다. 1분의 그죠? 최고차 개수분의 그 다음에 루트 들어가서 오리지널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1 플러스 32가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루트 33이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괜찮은가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고 23번, 24번이 있습니다. 23번 해볼까? 이 문제도 좀 잘 체크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이런 거야. 실제로 우리가 구조가 우리가 지금 계속 다항식 단원에서 이런 구조를 만나잖아. 이런 구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요 A라는 애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C고 나머지가 D라고 말을 하려면 이거지. 그치?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다항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B의 그 차수가요. B의 차수가 D의 차수보다 어떨 수 있다면 그렇지. 클 수만 있다면 이거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A를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얘가 얘보다 차수가 크냐 이거 묻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럼 A를 그러면 C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가? C가 D보다 차수. 그렇지. 그거는 알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차고 만약에 얘가 2차고 그럼 얘는 몇 차겠니? 8차. 이거 8차겠지. 곱해서 10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몇 차인 거야? 얘는 1차거나 1차거나 그지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거 바꿔볼까? 안 되는 건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너무 다수 높지만
얘가 만약에 8차고 얘가 몇 차겠어? 2차요. 2차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8차보다만 어떠면 돼? 맞아요. 8차보다만 낮으면 되지. 네. 얘는 심지어 막 6차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10차를 8차로 나누면은 몫이 2차고 얘가 6차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맞다는 거야. 네. 근데 A를 이 둘이 단순히 곱해 있다 그래서 얘를 그러면 쌤 얘를 B로 나누면 얘가 얘가 나머지면은요.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B고 나머지가 D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그게 되지 않아. 알았지? 왜냐면 지금 C는 몇 차인데 2차. 얘는 몇 차인데 차.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더 느낌. 그치? 더 묶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항상 이 차수에 관심을 줘야 돼. 결과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런 느낌으로 참고지수로 내거든. 막 그러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보셔야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fx를요. 자, 누구로 나눴대요? QX. 네. gx죠? 아닌가? GX. m차당 gx로 나눈 이걸로 나눈 몫이 누구다? QX. 그렇지, qx다. 나머지가 누구다? RX. 뭐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f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를 했거든. 네. 그러면 차수 결정이 된 거야. 그치? gx가 rx보다 차수가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그런 거는 설명을 얘네가 안 하거든.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목과 나누는 식과 나머지라 했기 때문에 저 g의 차수는 r의 차수보다 어떨 것이다. 이걸 적어줘야지, 그지? 시키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가 n차식이래. 이게 n차식이래. 그리고 gx가 m차식이래. 뭐 이렇게 준 거야. 야, 그럼 말해봐. qx는 몇 차겠니? N 마이너스. 그렇지. 얘가 이 둘이 곱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거든, 우선. 그래서 qx의 차수는 이게 n-m 차인 거지, 그치? 네. 그치? 근데 얘는 누구보다만 작으면 돼? M. 그렇지. 얘는 m보다 작은 m 미만의 차수인 거지. 이건 알 수 없다 이거야, 사실은. 이런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보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억 보기 한번 볼까요? 기억에서 자, 뭐라 그랬냐면 f를 qx로 나눈 나머지의 차수는 f를 gx로 나눈 나머지의 차수보다 작다. 어떻게 생각해? R. 작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f를 얘로 나눈 나머지의 차수는 그러면은 f를 qx로 나눈 나머지의 차수라는 거는 n-m차보다 어떨까? 작아요. 작지, 그치? 그 다음에 f를 gx로 나눈 나머지의 차수는 m차보다 어떨까? 작아요. 작지. 근데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은 나머지 차수가 누가 더 작은지를 말할 수는 없지, 그치? 말이 안 되지. 알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막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좀 되게 문자 가지고 하는 게 불편하면은 여기를 바라보면 돼. 이런 식을 실제로 숫자 가지고 놀면 되거든. 알 수 없다 이거죠. 그죠? 뭐 구체적으로. 네, 그 기억은 말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보기.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n-m이 얼마이면? 1이면 이랬어요. 뭐지? 그럼 얘가 몇 차라는 소리야? 1차. 1차라는 소리네. 그 1차면은 p 곱하기 qx 보겠습니다. n-m이 1이면 이랬어요. 1이면 fx를 p 곱하기 qx로 나눈 몫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나머지를 말하는 거네, 이렇게, 그지? 나머지를 말하는 거네. 이 나머지는 몇 차냐 이건데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이 뭐냐면은 자 봐봐. f가 이게 n차였다 지금. 그리고 이 qx가 몇 차였죠? M 이게 M1차. qx가 1차. 이게 1차인가요? 그죠? 네. 1차죠? 그럼 이 나머지는요? 상수. 상수네요, 그죠? 네. 0차 상수. 상수겠구나. 근데 이 나머지가 f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냐 이렇게 물어봤지. 네.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니냐? 네. 그치? 왜냐면은 얘를 이 PQX라는 게 어차피 P는 상수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어차피 fx를 P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상수인데 f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것도 어차피 얘가 1차니까 이거 절대 안 묶이잖아 이거.
네. 실제로 그래서 니은은 맞다. 괜히 복잡하게 물어본 기출 문제야.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자, 디귿에서는 fx 빼기 gx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용기를 가지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가 요 주어진 식에다가 양변의 gx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빼보셔야 돼요. 자, 빼볼게요. fx-gx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gx를 뺄 겁니다. 요거 gx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묶어야 됩니다. 자, gx를 묶어버려요. 그렇죠. 묶어버리면은 qx 마이너스 얼마? 예. 이렇게 만들어지고 뒤쪽에 rx는 잠시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fx-gx를 이 친구로 나누었을 때 얘가 나머지가 맞냐 이런 질문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qx가 이 아래 어딨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네. 이게 맞다고? GX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f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진 게 맞단 말이야. 네. 근데 뺐어. 이런 식이 나왔거든. 근데 이 친구를 그러니까 얘로 나누면 얘가 나머진 거 어때? 맞아요. 이건 맞지. 왜냐면은 gx가 rx보다 차수가 어때? 그니까. 크단 말이야. 근데 얘를 그러면은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가 되냐 이거잖아.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네. 차수 구조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디귿은 안 돼.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출제한 사람이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곱해있다 그래서 얘로 나누면 얘가 복, 얘가 나머지고 얘로 나누면 얘가 복, 얘가 나머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보셔야 돼. 그랬지? 이게 23번이었습니다. 24번 볼까요? 그러니까 쌤 교재에 있는 문제는 전문한 기출이니까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나와라고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적되어 온 기출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4번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 선생님이 문제 쓰기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냥 n 처리하신 거예요. n 처리. 자 봐봐. fx를 x-n으로 나눈 나머지가 n제곱이라 그랬죠. n제곱.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자 f1은 뭐다? 1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f2는 뭐다?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주고 또 f3은 또 4번 쓰면 되는 거를 저렇게 쓴 거지 그냥. f4는 4의 제곱이 성립을 한다는 뜻이죠. 요거 이제 어떻게 식세화되는지 알겠니 이거? 네. 이거. 자 바로 가겠습니다. fx 하시고 x 제곱을 뺀 식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된다. 1 집어넣으면 0 된다. 2 집어넣으면 0 된다. 3 집어넣으면 0 된다. 4 집어넣으면 0 된다. 자 무슨 정리? 인수정리죠. 인수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쟤는 인수를 4개를 확보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식은 어떻게 먼저 발동을 해야 되냐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x-2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3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x-4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를 알아요? 모르나요? 1이랑 선 1입니까? 좋아요. 그래서 1 그리고 f4차식 맞나요? 네. 맞습니다. 끝! 이렇게. 그래서 얘만 이렇게 넘겨주면은 fx는 결정하신 거고요. 두 번째 거를 보세요. gx는 3차식인데 gx를 x-n으로 나눈 나머지가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가도 될까요 이거? 네. gx 마이너스 x.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에 이런 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되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그런 뜻입니다. 얘는 그래서 인수를 x-1과 x-2와 요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원래 최고차항에서 모르는데 알려주네. 그치? 좋다. 딱. 그래서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를 넘겨주면은 gx를 결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건 산수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식 세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인수정리를 통해서 식을 세웁니다.
필요한 거 갖다 정리하시고 26번은 볼까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2차 함수도 시험 봐야 되잖아 우리. 다시 그러면 이제 거기 되게 이제 무서운 애들인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생각 하나를 잡아줄게. 강의는 촬영돼서 다 올라가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그 다음 카페를 조금 준비 중입니다. 거기서 다시 강의를 올릴까 하니까. 왜냐면은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런저런 사람 다 보고 있으니 별로 원치 않아서 다시 잘 뚫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갑자기 영상이 줄어들어가지고 시간이 말했지 내가? 네. 10분짜리밖에 못 올려 영상을. 원래 1시간이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러니까 2차 함수들이 등장했을 때 2차 함수가 혼자 등장한 게 아니고요. 한 두 놈이 등장을 한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딱 요 생각이 머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시험에 가서 그 문제를 풀지 못 풀지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2차 함수가 이제 혼자가 아닌 거야. 2차 함수가 어떤 두 놈이 같이 등장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관찰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2차항 계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최고차항 계수가 2차항 계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가 같네 이거야. 같네? 2차항 둘이 나왔는데 그 둘이 2차항 계수가 똑같아. 자 무엇으로 사고해야 한다? 오 좋아요. 누구죠? 뭐라고요? 평행이동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평행이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2차항 계수가 똑같으면은 두 곡선의 궤형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뭐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다면 이거야. 근데 2차항 계수가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반드시 평행이동 입장에서 사고의 시작을 하시고 이 꼭지점 좌표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얘를 요만큼 예를 들어서 요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봐봐. 참고사항인데 뭐 참고사항이라고 할 것도 없어. 다 시험 문제거든 이게. 근데 진짜 많이 물어봐. 봐봐. 내가 물어볼게. 뭐 이런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얘도 그 2차항 계수가 1짜리고 이 친구도 2차항 계수가 1짜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 놓고 이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랄까? 2,1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좌표를 뭐랄까? 6,3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래 놓고 나서 이 둘의 동시에 접하는 요런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접했어요. 이렇게. 접한 거야. 그래서 뭐 이거 뭐 구해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아이들의 초이스가 이거야. 그러면은 야 이거씩 구할 수 있니 없니 이거? 있지. 꼭지점 6,3인데. 네. 이거씩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죠. 구할 수 있지. 얘를 공통접선 구하라는 거 아니겠니?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의 선택이 이거지. 선택이. 그러면 내가 y를 뭔지는 모르지만 mx 더하기 n이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1번 함수와 2번 함수랑 이제 뭐 들어갈까요? 연립 들어갑니다. 1번이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얼마 날리시고 0 날리시고 2번 2차 함수랑 연립해서 판별식 얼마 날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n과 n을 연립해서 풀거든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 고된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또 2차식 두 개가 나오면서 연립 2차를 풀어야 되는데 자 질문. 이 핑크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죠.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냥 2분의 1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봐.
확인만 시켜줄게.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동시에 접하는 선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네. 근데 그림을 좀 어떻게 못 그려. 너무 막 좁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잖아. 이 왼쪽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핑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도 하나 이렇게 있었죠? 네. 이렇게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직선입니다. 핑크는. 근데 이게 요 점의 존재 위치가 이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위로 간 것 같지 않니? 약간? 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움직이지 않았니? 네. 그럼 센 말은 이 왼쪽에 왜냐면 얘랑 평행선 아니겠니? 네. 기울기 똑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핑크도 포개어지지 않겠니? 네. 그치? 그러면 내 말은 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가서 이 점을 찾는 방법과 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서 이 오른쪽 별을 찾는 방법이 똑같잖아. 네. 그러면 얘랑 평행이 되는 이 직선 연결을 해보고 얘랑 평행이 되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선 두 개를 연결해 봤을 때 이 오렌지색 직선도 포개어지지 않겠니? 네. 내 말은 그래서 여기서 그리면 우와 이렇게 가다가 꼭지점으로 통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차항 계수가 똑같은 공통접선을 찾을 때는 우선 요 기울기는 그냥 던져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무슨 말이야?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선은 저 기울기의 값은 실질적으로 이 점을 찾는 것보다는 접점을 찾는 것보다는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그 기울기를 바라봐도 문제 없다 이거야. 그래서 2분의 2,1이랑 6,3을 연결하는 기울기인가요? 네. 얼마죠?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는 결정된 겁니다. 2분의 1짜리다.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인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n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겠죠. 보세요. 내가 이 함수를 한번 fx를 하겠습니다. fx라고요. 그러면은 fx라는 저 2차 함수랑 기울기는 2분의 1짜리고 아직 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중근, 그죠? 중근. 중근 얼마를 가져야 합니까? 미안해. 중근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 그지? 네. 그치. 그래서 fx 10을 세우시고 얘가 꼭지점이 2,1이었잖아, f가. 바로 세우면 되지 뭐. 그래서 fx 함수는 x-2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네. 이 친구랑 y는 2분의 1x 더하기 n을 연립했을 때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 해서 이제 왼값만 찾아주시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차항 계수가 똑같은 게 등장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작은 이걸로 뭔가를 하셔야 돼요. 100%입니다. 이거 안 물어볼 리가 없거든요. 첫 번째 해석이 이거고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근데 두 번째에서 좀 독특한 상황은 뭐냐면 2차항 계수가 2차항 계수의 절대값은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가 있지. 이때가 좀 어려워진다. 부호가 반대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1x제곱, 뭐 마이너스 1x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대략 이렇게 생겨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뭘까요? 대칭. 무슨 대칭? X. 무슨 대칭? 대칭은 맞아. 무슨 대칭일까? 점대칭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 이거죠. 꼭지점의 그렇죠. 중점입니다. 거기를 뚫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있고요. 여기 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을 연결해보세요. 살짝 선분을 만들어주시고 그 둘의 센터가 하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기 M점 보이죠? 여기 네. 이 M점에 대해서 180도를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얘랑 포개어져야 되고요. 일로 돌아가서 얘랑 포개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얘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지배해요. 저 점이. 꼭지점의 중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걸?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애매할까? 원팩인가? 자 봐봐 이렇게 물어봐. 내가 요 함수를 y는 fx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요 함수를 y는 gx라 그러고 좀 약간 좀 상상만 한번 해봐.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게 fx 이게 gx거든. 근데 fx와 gx는 그 2차 함계수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이거 위에 점 하나 잡으래. 그러니까 fx 위를 움직이는 점 하나 생각하고 gx 위를 움직이는 점을 하나 생각하래.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PQ 선분을 만들어버려. 우와, 놀아버리겠다. 근데 요 길이의 최소, 그렇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 애들 시켜보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 식은 줄 거야. 두 함수의 식은 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저 fxb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는 거야.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데다 체크해볼까? P가 여기 쫄래쫄래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Q도 몰라. 뭐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랬을 때 요 선분 길이 보이지, 이거. 네. 그치? 그 길이가 언제 제일 짧았죠? 이런 거야. 와, 이게 난감하지. 난감한 상황이거든.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내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 최고차항 개수는 반드시 이렇게 내.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낼 수밖에 없나요 선생님?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최고차항 개수 절대값까지 바꿔버리잖아. 그럼 그 문제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게 노가다란 말이야. 아무 의미 없는 문제라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낼 리가 없지. 낼 거면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스토리를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길 바라고 스토리 모르면 한번 죽어봐. 이거 진짜 죽어 하다 보면 죽는 거야. 근데 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깔끔해. 지워버리고 이 M점 보이지? 네.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와. 그렇지 원을 그리면 돼. 원을 그려서 동시에 뭐 하는 순간? 접하는. 그렇지 접하는 순간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면서 요 길이가 그냥 답인 거야. 그게 제일 짧아. 얘보다 짧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또 이 길이가 똑같지 않겠니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GX는 필요가 없어져. 그냥 여기서 이 점에서부터 요 제일 짧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몇 배를 하면 돼? 2배.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네. 그럼 또 이게 또 이제 기억나는 사람 어떤 곡선이랑 또 어떤 원이 이렇게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접해버리면은 그 점에서 무슨 접선이 존재한다? 공통. 공통 접선 존재한다. 이런 선이 하나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수직 표시하시면서 뭐 여기서 요 법선이라고 하는데 접선 이게 법선. 그 법선이 어디를 지난다? M점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방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2차 함계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상황 있죠?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모양은 똑같은데 돌리면 포개어지네? 이런 모습 나왔을 때는 이 문제를 지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 포인트가 어디라고? 두 꼭지점. 두 꼭지점에 중점. 그렇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어서 만들었을 때 딱 그 둘의 센터. 이 점. 이 점이 그 문제를 지배할 거야. 얘만 잘 뚫어내면 돼. 그럼 그 문제가 풀려. 그리고 둘 다 갖고 놀 필요도 없어. 얘만 갖고 놀면 돼. 한 것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아주 귀요미 버전이 26번입니다.
간단하게 메모한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이거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항상 얘기하자면 이게 사고방식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본인이 진지하게 한 뭐 5분, 10분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게 안 잡혀요. 공식 외워? 그럼 외울 수 있잖아. 이거 공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이차함수가 2개 나왔네? 쌤이 먼저 좀 보라고 한 게 있었거든. 이거를 한번 관찰하고, 근데 이거저도 아니면 노가다거든, 그거. 근데 뭐 최고차항 계수가 조금 다를 때 있잖아요. 다를 때까지 다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거기까지는 못 가요, 생각이. 시험장에서. 그냥 그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유니크한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혜준이 그거 해봤니? 비율, 그 최고차항 계수 다를 때? 몇 대 몇이 나와? 그래서 1대2가 나오지. 그게 최고차항 계수 역비율로 나와. 만나는 포인트가 이렇게 밀린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다 해봤자 막 시험에 가서 쓰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똑같을 때만 기억하면 되고 다를 때는 계산을 하면 돼.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어려워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너희가 이쪽으로 시작할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라서 항상. 봐라. 거기 26번에 2차 함수 몇 개 나왔니? 2개요. 2개 나왔지? 그치? 먼저 관심부터 주는 거야. fx는 오랜만에 만들어 볼까요? 자, x 플러스 2에 제곱하시고 얼마 빼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네요. 근데 gx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나요? 네. 그거 뭡니까? 평행이동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지? 1로 올 때 있잖아. x 자리에다가 x-1 대입한 거 아닌가? 네. 걸렸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1이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당연스럽게 fx를 이렇게 움직이면 누구랑 같은 거다. G요. 이렇게 같은 거다. 요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못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2차 함수가 2개 나오면 꼭 기억해라. 그 둘의 관계를 밝혀라.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으면은 무조건 평행이동이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출제가 된 문제들은 항상 여기를 물어본다. 제정신이 가끔 아닌 문제들이 있어서 슬픈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들아 f1은 뭐랑 같은 거야? G요. G 0. G 0이랑 같은 거지, 그치? 네. G 0 왼쪽에 있나요? G 0 없네요. 네. 그러면은 F1은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F2 쪼로로 가다가 F 뭐 49, F50까지 하라는 소리입니까? 네. 분자 자리는 분모 자리는 이제 G1 똑같이 가고 있어요. G2 쫄래쫄래 가서 G 또 49에다가 G 50까지 해달라는 건데 느낌이 맞습니다. 이 F2는 누구랑 같습니까? G1. 그렇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답은 그래서 그냥 G50분의 F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데? G50이 얼마야? 근데 F1이 G2랑 같은 그렇지. F1이 G2랑 미안해요. 자, 얘랑 이렇게 같은 거죠?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남는 게 이제 얘가 남고 얘가 남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냐? 2인가? 그렇지. 그 다음에 F50. 뭐야? 5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렇게. 2498 2007mm. 2007 그럼 나누시면 답이 얼마 나와? 1350 1300 이렇게 나오네요.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간 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평행이동으로 해석한다. 언제까지? 대학 붙을 때까지. 계속 그거 하셔야 돼.
25번 한번 볼래? 25번. 이것도 뭐 별표 찾아라. 유명한 문제다. 요 디자인이 변형된 게 되게 많습니다. 좀 본 적 있죠? 이런 스타일이요? 여러 교재에 많습니다. 자, 쌤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너희가 규칙과 질서 찾기거든요. 이렇게 규칙과 질서를 찾을 때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너희도 이걸 못하진 않거든 사실. 근데 웬만하면 잡다한 산수하지 말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잡산수 금지령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이게 바꾸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과 질서를 찾을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적어놔야 돼. 이거를 산수해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3번째만 가도 규칙이 안 보이거든. 그거를 좀 기억하시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f1x는요, 얘가 이제 x 세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줬어요. 그 다음 식을 구할 거면은, 이 전의 식에다가 x 플러스 n을 집어넣어봐. 그래서 f11까지 가봐 이거거든. 그럼 이제 해야지.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은, 자, f2x가 만들어지고, 그럼 f1에다가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넣으면 되나요, 이제? 얘는 그래서 x 플러스 1의 3승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f2x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바로 갈게요. 자, f3x는 f2 함수한테 x 플러스 2를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x 더하기 얼마가 됩니다. 얼마요? 1 플러스 그렇죠. 여기를 꼭 이렇게 3이라 쓰지 말고 되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그냥 규칙과 질서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이거 3이라 쓰지 말아라. 그러면 좀 피곤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만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이 끝난 것 같지 않니? 그치. 왜냐면 f3x는 여기가 이제 1, 2, 1, 2. f 만약에 4x였으면은 1, 2, 3, 1, 2, 3가 나오겠지. 네. 따라서 바로 갑니다. 이 f11x라는 거는 x 더하기 으아 3승, x 더하기 으아 제곱. 그러니까 이런 모습 나오겠지 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1부터 어디까지의 합입니까? 11 10까지의 합이죠. 그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55 55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도 요 마지막 계산은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이거를 전개했을 때 x 몇 차항 계수? 제곱의 계수네. 그럼 제곱 계수 여기서 얼마 탄생하고? 1 탄생하고. 이거 제곱하다 보면 얼마 탄생하고? 165. 얼마야? 3 곱하니까 165면 답은 얼마? 166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산수 금지라는 게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27번? 한번 풀어볼래? 네, 좀 지울 동안만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자, 약수 스토리입니다.
수 이야기.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그런 그 교과서 말고 이제 그런 지도 교환 같은 데 보면은요, 그 다항식에서 인수분해랑 나눗셈 같은 거 가르칠 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교육 목적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이게 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실제 수의 연산을 응용해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 나눗셈을 하는데 이거를 다항식의 공식의 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응용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몇 차식입니까? 3차식. 이런 식으로 3차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게. 왜냐면 저거는 자연수거든. 그 다항식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n3승 플러스 99라는 어떤 수를 n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싶은 거지. 이거는 사실은 3차를 1차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많아. 저기다가 마상 넣는다니까. 집어넣는데 왜 0이 안 되지? 막 이런단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없지. 야, 저거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74가 이거 뭐야? 나눠 떨어지는 거 한번 해보자. 자, 21이 7로 나누어 떨어지지. 네. 왜? 실로 승. 분수로 하면. 정식. 그렇지. 결국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겠지. 내 말은 어떤 애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었을 때 계산 결과가 반드시 정수다.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게 n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것도 어떤 숫자일 텐데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n3승 더하기 99를 누구로 나누면 그렇지. 딱 하면은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요 선생님 이 친구로 나눠야 되는데 또 뭐 그냥 본인 취향대로 해. 정말 나눠도 돼. 그러니까 1n 3승.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 나눗셈 응용을 좀 해보는 거야. 자, 1n 3승 0n 제곱 0n에다가 99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나누고 있냐면은요. 나는 이거 알죠? 이거 n 이런 거 안 쓰는 거 알죠? 그냥 1n 더하기 숫자만 씁니다. 개수만 쓰는 게 빨라요. 그 다음에 자 올라갑니다. 1, 3인가요? 네. 그럼 두루루 마3인가요? 0 떨어지나요? 네. 그 다음에 마3 올려줘야 되나요? 네. 그 뭡니까? 마3인가요? 마이너스 9인가요? 빼야 되나요? 그럼 9가 되나요? 네. 그럼 9가 되고 떨어지나요? 네. 얼마 올려야 됩니까? 9 올려야 됩니다. 그럼 9가 되나요? 27인가요? 빼니까 얼마죠? 72인가요? 얘가 다항식처럼 봤을 때 나머지죠. 그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 n3승 더하기 99라는 애를 n 더하기 3으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잖아. 적어볼게. 얘를 그래서 n 더하기 3으로 나눴더니 몫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9가 등장을 한 거고 나머지가 얼마였던 거야? 이거였겠지, 그치? 얘를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찢어야 된다는 거야. 찢어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앞에 친구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9만 남지 않았을까요? 이건 무조건 정수예요. 분수가 아닌데 이거는. 근데 플러스로 누가 남았어요? 그렇죠. n 더하기 3분의 요게 남은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얘만 무슨 수가 되면 되겠네. 그렇지. 얘만 정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n 더하기 3이라는 애가 72에 무슨 수가 되면 되는 거야? 약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네가 물어봤던 거는 n들을 다 더 해달라고? 그럼 72 약수가 뭐가 있습니까? 뭐 1, 2, 3, 4, 6, 12, 8도 있어? 8. 8, 9,
9, 12, 18, 24, 36 이렇게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가질 수 있는 값이에요. 이것도 잘해야겠다. 다 잘내야겠다, 이것도. 잘 봐라. 근데 분모 자리가 이 n 더하기 3이었나요? 네. 그리고 n은 무슨 수인가요? 자연수. 그 자연수면은요, 야 이건 안 되지 않니 이건? 네. 이것도 안 되지 않니? 네. 이것도 안 되지 않니? 네. 얘네들은 가능하지 않니? 네. 그렇지? 저맨 끝에 3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요 분모 자리가 이 n 더하기 3이 가질 수 없는 값이 3개지. 네. 요거 3개는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이게 1 되려면 n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이 n 더하기 3이 가질 수 있는 값이 4거나 이막 쭉 가다가 36에 72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네. 우리는 근데 이 n들을 다 뭐 하고 싶어? 더해요. 다 더하고 싶다며. 다 더해버리면 그냥 이만큼을 다 더한 다음에 27배. 그 다음에 3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9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3을 몇 번 빼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빼는 것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산수하셔서 요것만 27만 빼주시면은 그 n들을 다 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 기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